예, 안녕하세요. 안전문화 향상 방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측면으로 접근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안전 수준 평가를 받다 보면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프티 콜, 작업 중지 요청제 같은 경우 횟수가 적을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횟수가 적을 경우에는 세프티콜 제도를 홍보하는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세프티콜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적기에 안전보건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으로 거부, 불채택을 하는지 이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만, 현재 안전보건 활동이 우수한 경우는 세프티 스톱 콜이 많은 경우, 활성화된 경우를 종종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산재 예방에 상당히 좋은 기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들어가기 앞서 안전경영 서신을 매년 동일한 사항을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매일 작업 전 TBM의 활성화, 보구 착용 확인, 기계 보수 점검 청소 시 전원 차단 및 로또 설치, 지게차 사용 작업 시 자격자 운전, 운행 통로 확보 등 기본적인 절차를 안전경영 서신을 통해서 하다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환경에 의해서 인적 실수나 에러가 유발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고 초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반복적으로 서신을 통해서 하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내용을 보시면 24년도 6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290조 아스틸렌 용접장치의 관리 등 항목의 5번째 항목을 보시면, 아스틸렌 용접장치의 설치 장소에는 종전에는 적당한 소화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소화기 1대 이상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애매모호하고 최소 규정으로 제한하는 산안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명확히 하여 공무원들의 해석 오류와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 물론 현장의 안전 실행력을 높이는 데 좋은 계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법률도 보시면은 제20조의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 조언 항목을 보시면,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 조언하는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시행령에도 동일한 항목이 있는데요. 제4조 산업안전 및 보건경영체계 확립 지원을 보시면, 사업주는 자율적인 산업안전 및 보건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자율적인. 그리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의 수면 장소 등의 설치항을 보시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수면을 취하도록 필요한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은 누가 할까요? 적당한 수면이란 어떤 상태일까요? 쾌적한 수면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제601조 예방조치 항목에도 사업주는 공기매개 감염병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감염병에 대한 면역 상태를 파악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은 누가 내리고 필요한 것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법률의 애매모호한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적절한, 적당한, 자율,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항을 살펴본 결과 시행규칙의 80건, 산업안전보건 규정에 관한 규칙의 70건으로 하위 법령에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항목도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론 들어가서 안전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의 안전문화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너무 높은 경우는 소극적인 행정 조치를 하기 때문에 재예방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합니다. 그리고 처벌 회피 빈도가 증가될수록 당사자들은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산재 예방 활동에 다소 부정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처벌 수위보다는 처벌 회피 빈도를 감소시키는 것이 더 안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문화 향상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우선하는 경우 관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업무라고 인식하여 실행 자원의 지원을 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적인 업무 형태를 보시면 안전보건 교육, 일지에 서명만 하고 실제 내용 전달은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처벌 회피 근거를 만들기 위한 서류로 작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전보건 인증, 평가로 전환이 필요한데 현재는 합격제, 인증제로 유지되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업무의 정부 대응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일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해당 내용을 면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재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험성의 추정 수준도 고위험 등급, 추락, 밀폐, 화기작업 같은 경우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지티브 평가 도입이 일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부 뉴스를 보시면 코샤 MS도 평가제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결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처벌 수위는 적정해야 되고 재수없게 본인만 걸렸다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다양한 점검을 정기적, 불시적으로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에 좋은 영향을 끼쳤더라도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하는 사내 안전 문화가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작업장의 자율 규제 측면입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경우에 지적받은 사항만 우선 시정 조치하는 경우 수평 전개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문화 확산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행 과정의 효율성과 어려움을 무시한 채
결론 위주로만 비판하는 경우는 다소 현장의 안전문화 향상에 부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전지시 형태를 보시면 안전보건 절차서가 있고요. 부서장의 지시, 사내 모니터링이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안전절차 이행의 어려움은 공기 달성을 우선한다든가 다양한 부서의 순차적 적기 업무 협조가 미흡하다든가 많은 안전정보의 적용 우선순위를 채택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 안전절차 이행이 다소 어려움으로 현장에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안전 진단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PSM 자체 감사, 코샤 MS 안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적사항의 빈도가 많은 사항을 보면은 타 규정과의 불일치, 그러니까 탑다운 얼라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록 누락, 정상적인 점검, 시정 조치는 하였지만 기록을 누락한 경우도 법 위반 사항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경사항 대비 현행 적용은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사내 규정도 개정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중복 고도화되는 자율 규제로 피로감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분화된 규정은 현장 전파가 미흡할 경우 현장 이행이 어렵고 본인들의 경험에 의존한 안전 업무를 하려는 경향이 커서 블런트 엔드, 본사의 입장과 샤프 엔드, 현장의 입장이 괴리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관점별 안전규정 예시를 보시면 전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사 법정 안전관리자의 직무 기준, 사업장의 가스 안전관리 규정, 이 세 가지 규정은 유사한 성격의 규정이지만 시행 주체와 발주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온라인에서 체계적으로 내용이 관리되고 개정되도록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별, 정부 부처별 안전평가 사례를 보시면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가 있고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PSM 정기평가, 코샤 MS 인증, 이런 많은 안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안전규정을 승인하는 의사결정 체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소장, 부서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안전규정 승인과 평가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안전문화 향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구멍을 메꾸기보다는 회피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거되는 위험보다 관리되는 위험만 보여주고 평가받으려는 수검자 측면에 오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시면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 이후 리튬 특성을 고려한 화재 예방 법령은 없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회를 통해서 리튬 배터리는 금속 화재로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자율 규제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행 체계가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법 기술자는 그것을 법의 구멍을 활용한 회피 전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참고해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셀의
안전관리 수준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만 화재 발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3년 위험성 평가 우수 업체를 인증받았고요. 코샤MS 인증 업체이며 화재 안전 컨설팅을 소방서로부터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은 반드시 사업주 측면에서 재분석해서 반드시 이행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화재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 실행력 저하 요인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영국의 로벤스 경의 안전 보고서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로 연간 1000명이 발생하는 영국의 일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1960년대 영국의 알프레드 로벤스 경이 작성을 2, 3년을 통해서 작성을 했고 이 보고서가 아직도 우리 현장에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22년도에 번역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해 원인은 법 규정만 잘 지키면 재해는 감소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법 규정이 유연성이 떨어지고 혼선을 유발하고 근로자 참여가 배제된 많고 복잡한 규정이 오히려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안전법규가 너무 세부적이고 복잡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대책으로는 현재 자기규율 체계 도입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와 유사한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강력한 처벌보다는 자율 규제가 필요하고 산안법의 최소 기준은 진보적이지만 유연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평가 측면에서 실행력 저하 요인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수검 부서에서는 지적 사례가 없으니 완벽히 이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평가 부서에서는 시정조치 사항이 없으면 죽은 규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규정을 사업장 현실에 맞게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적활동과 개선조치 활동이 없거나 적다면 죽어있는 규정, 보여주기 규정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로 세프티 콜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지를 하고 있지만 중대사항은 근로자의 전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는 포상을 하되 안전규정을 위반한 채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엄격 처벌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보면은 세프티 콜을 중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 사업장의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벌금을 내도록 이렇게 한다든가 다양한 제재 조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장의 현실에 맞게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적격 심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작업 종류별 평가 기준을 두어서 미달 시 계약을 하지 않거나 착공을 할 수 없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컨설팅 도입으로 안전보안 실적을 보유해서 관련 시스템을 고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수평전개를 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형과 배경을 분석해서 동일 반복사항은 가중처벌하도록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장에 보시면 동일한 사항이 동일하게 아차사례 또는 재해로 연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사항의 반복 지적된
반복되는 경우에는 엄격히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시정 조치에 주력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기관별 사내 전문가 활동 활성화 병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이행 실태는 컨설팅 기관을 활용해서 자체 감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근본 원인을 외부에서는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원인 발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 기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사업장의 자체 이력과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사내 전문가를 통해서 시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우수기관, MS 인증, 근로감독 제외 우수 기업, 이렇게 사고 발생 기관의 이력을 보면 안전관리 수준이 겉으로 봐서는 잘 이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되면은 그 허점이 발생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례로 PSM 자체 감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점검으로 실적 위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2차적인 원인만 개선할 경우에는 동일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도 준비된 자료를 예정된 시기에 하는 정기 점검 같은 경우 자료를 미리 준비하기 때문에 불시 점검도 병행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준비된 자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 산재 예방 측면에서 다소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사항만 공유하고 전파하지만 내부적인 문제점을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워스트 케이스, 실패 사례도 안전 학습에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규정으로 실행력을 향상시킨다고 수검부서에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의 평가부서는 다양한 규정이 실행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그런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체계는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 매뉴얼, 안전보건 절차서, 안전보건 지침서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많은 안전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 또는 제도 변경이 될 경우 안전 규정은 탑부터 다운으로 내려가면서 개정이 되어야 되지만 이게 소홀히 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분화되고 규정화되는 안전 규정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작업을 하려면 많은 지침을 알아야 됩니다. 안전작업 허가 절차서만 알아서는 안전한 작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작업장의 안전조치 절차서, 도급공사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 많은 절차서를 조화롭게 현장의 특성에 맞게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상통하달. 상부의 의견이 현장에 속속들이 파고들어 안전 문화가 향상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문화 향상 방안입니다. 종전에는 플랜드, 두, 책, 액션 형태로 개별 시스템과 탑단으로 변화에 단기 대응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세프티 2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변화 대응, 조직 학습, 장기 예측을 통해서 장기 예측은 조직 학습이, 변화 대응은 통합 모니터링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각종 전략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안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개인적으로 정부 평가 수검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